안녕하세요, 지동산입니다. 여러분, 영상을 찍는 오늘 8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시험이 59일 남았습니다. 지금 이 시점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이 압도적인 암기량일 텐데, 중개사 시험 암기량 정말 많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누구는 암기량 때문에 진짜 죽을 만큼 힘들고 심지어 이것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죠. 근데 또 누구는 생각보다 할만한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두뇌 차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32회 때는 너무 힘들어서 막 머리털 다 쥐어뜯고 난리 났는데 33회 때는 비교적 여유가 있었거든요. 제가 1년 만에 머리가 엄청 좋아지고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내용들을 아시고 나시면 분명 생각보다 할만하다고 생각되실 거예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암기해야 되는 지식은 두 가지 종류의 지식이 있어요. 첫 번째로 어떤 이해나 체계를 바탕으로 외워지는 지식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진짜 어떠한 체계나 이해도 없이 그냥 깡으로 생으로 암기해야 되는 지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식은 비유를 하자면 기반이 잘 닫혀진 땅 위에 세운 건물과 같아서 비교적 기억에서 오래 가고요. 두 번째 지식은 해변가의 모래성 같은 지식입니다. 지속성이 굉장히 짧아요. 시험을 준비하는 이 시점, 첫 번째 지식과 같이 기반이 잘 닫혀진 건물 같은 지식으로 고민하는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이 두 번째 지식, 진짜 아무런 체계도 없이 저장된 이 모래성 같은 지식들이 여러분을 힘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드실 텐데, 여러분, 이 모래성 같은 지식의 특징이 뭐죠? 바로 지속성이 짧다는 거죠. 여기서 이 지속성이 짧다는 특징 때문에 진짜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이런 지식들은 우선 양을 줄이셔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 이 시험은요, 시험 당일 그 과목 시험을 치는 그 순간 모래성이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하는 시험이에요. 그 순간 모래성이 있으면 합격하는 거고 없으면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전에 모래성 100개를 지었던 1000개를 지었던 당일 그 순간 모래성이 없으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보는 그 순간 남아있는 모래성이 있는 게 중요한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부터 시험까지 1000개의 모래성을 짓는다고 하면 시험 당일 10월 28일 토요일에는 앞에 500개는 부서져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내가 체계 하에서 저장할 수 없는 정보라면 정보량을 줄이셔야 됩니다. 다 가져갈 수 없다는 걸 인정하셔야만 돼요. 이렇게 무질서하게 저장된 모래성 같은 지식은 절대로 시험 당일 1000개 다 가져갈 수 없어요. 앞에 500개는 어차피 지금 다 외워봤자 시험 당일날 다 부서진 채로 발견된다는 걸 아셔야 편하게 갑니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500개의 모래성이 어떤 걸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과목별 유분리 판단을 하신 다음에 불리한 과목에서는 최소한으로 가져가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대부분이 현재 불리한 과목에서 이런 체계 없이 외운 모래성 같은 지식이 넘쳐날 거거든요. 두 번째로, 여러분, 이러한 모래성 같은 지식들은요, 필연적으로 지속성이 짧을 수밖에 없어요. 이 시험을 합격한 사람들도요, 대부분 시험 끝나고 2주 공부 안 하고 시험 다시 치면 떨어집니다. 자신있게 붙는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만큼 휘발성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모래성을 쌓는 과정에서 중간에 모래성이 부서지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마음 편하게 가지셔도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모래성이잖아요. 이건 여러분도 그렇고 이미 시험을 합격한 사람들도 그렇고 하버드 다니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이 시험은요, 시험 당일에만 모래성이 있으면 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부서졌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까 모래성 특징 뭐라 그랬죠? 지속성이 짧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진짜 스퍼트를 더 올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쌓으실 모래성은 비교적 시험 당일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니까요. 이건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더 커집니다. 그래서 합격하는 사람 대부분은 지금까지는 그냥저냥 했더라도 마지막 한두 달은 진짜 미친듯이 합니다. 여러분, 진짜 안 늦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판 스퍼트가 중요하다, 이런 뻔하고 진부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요, 중개사 시험같이 무질서하게 암기해야 될 게 많은 시험은 앞에 말씀드린 모래성 이론의 특징 때문에 사실상 마지막 한두 달이 전부라고 될 만큼 해도 정말 중요해요. 마지막 한두 달에 모든 게 결정되는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요, 진짜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쌓으실 모래성은 전과 다르게 바닷물이 밀려와서 부서져도 형체가 남아있어서 다시 쌓기가 훨씬 수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왜 학창시절에 시험 준비할 때 벼락치기로 막 공부하면 주변에서 좀 한심하게 보고 평가 절하고 그런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중개사 시험은 정반대예요. 벼락치기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진짜 제대로 하고 계신 겁니다. 그냥 근거 없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특징들 때문에 벼락치기가 이 시험의 정도이고 본질이에요. 여러분이 벼락치기를 하고 계시다면 정말 잘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런 분들은 오늘 공부 끝나고 집 가실 때 떡볶이 사가세요. 모든 합격자가 걸은 길을 그대로 걷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이 시험은 오픈북 시험이라는 거예요. 책을 보면서 푸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린가 싶으실 텐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은요, A4 용지, 그러니까 백지 용지에 여러분이 외운 걸 다 써내려가는 시험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이 알아야 될 내용은 다 시험지에 써 있어요.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선지를 맞냐 틀리냐 OX 구분만 하면 되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을 감고 내가 뭘 배웠지 이렇게 곰곰이 떠올려보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게 지극히 정상이라는 거예요. 왜냐? 시험장에서 아무도 여러분한테 배운 거 설명을 하고 안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시험 문제가 친절하게 우리한테 뭘 배웠는지 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동안 배운 걸 문제가 친절하게 설명해주면 곰곰이 듣다가 그건 맞네, 그건 아니야, 이것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공부와 이미 만들어진 선지를 보고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하는 공부는 암기의 역치에서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아예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정말 많은 수험생 분들이 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면서 자꾸 서술형처럼 준비를 하세요. 책 덮으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고 불안해하시고, 백지에 내가 배운 걸 써보고 요약하고, 좀 귀여우신 분들은 심지어 오리 인형한테 설명까지 하십니다. 여러분, 절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얘도 힘들어요. 얘 그만 괴롭히세요.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지난 수험 생활을 돌이켜 봤을 때 빈 깡통처럼 아무것도 내용물이 없는 것 같아도 크게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돌이켜봤을 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것 같아도 막상 문제를 보면 이건 아닌데? 이건 맞는데? 라고 생각보다 많이 판단이 되실 거기 때문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닙니다. 굳이 문제가 해주는 일까지 걷어차시면서 자기가 다 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가 할 일은 문제한테 맡기세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막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뭘 기억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단 문제부터 보시는 거예요. 문제가 완성해 놓은 선지를 보시고 그 선지가 맞냐 틀리냐를 판단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딱 그 정도면 돼요. 그래서 첫 글자 따서 외우는 게 이 시험에서는 상당히 효과적인 게, 첫 글자만 외우면 나머지는 문제가 알아서 완성을 시켜줍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거는 스파게티를 만들 수 있는지를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시험이 아니라 다 만들어 놓고 시험날 스파게티랑 짜장면 구분할 수 있는지만 물어보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스파게티 만드는 방법을 모른다고 불안해하고 요리 학원을 등록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당장 환불 받으세요. 문제 보시고 알겠으면 여러분은 그 지식 외운 겁니다. 시험장 가시면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문제로 암기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여러분, 중개사 시험은요 이미 문제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정답을 맞추는 게임이에요. 문제가 강조하는 포인트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요약서로 공부를 하시면 그 핵심 포인트들을 간과하실 수가 있어요. 철저하게 문제가 요구하는 포인트에 집중을 하셔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포인트에만 집중하면 키워드 몇 개만 외우면 되는데 포인트에 힘을 주지 않으면 문장 전체를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암기는 문제, 그러니까 선지로 하시는 겁니다. 문제에서 맨날 바꾸는 포인트에 집중해서 암기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문제로 암기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요, 여러분들 각자가 살면서 절대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렸을 때 축구 대회에서 골을 넣고 주인공이 된 순간, 내 사랑스러운 아이가 태어난 너무 감격스러운 순간,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 순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여러분들의 감정이 진하게 개입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여러분들, 인간의 뇌는요 정보를 저장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정보를 저장하는 건 이 친구 입장에서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뇌는 중요한 정보와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철저하게 구분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감정이 진하게 배어있는 정보들은요, 비교적 우리 뇌가 중요한 정보를 인식을 하고 두뇌 깊숙한 곳에 저장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재미없고 밋밋한 중개사 지식에 여러분의 감정을 개입시킬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오늘 외워야겠다라고 목표로 하는 부분을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이렇게 딱 시간을 정해놓고 보시는 겁니다. 이 시간을 너무 길게 가져가지 마세요. 어차피 까먹습니다. 이거는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유물같이 평생 보존되는 지식이 아니에요. 정을 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 외워졌든 안 외워졌든 정해놓은 시간이 지나면 바로 해당 부분 문제풀이로 들어가세요. 완벽해질 때까지 외우시면 안 됩니다. 이제 진짜 시험이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읽는 겁니다. 정말 맞추고 싶다는 느낌으로 푸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기억이 나는 선지는 이거 내가 방금 외웠던 건데 하면서 신이 나실 거고, 기억이 안 나는 선지는 이거 뭐였지 하면서 막 짜증나고 너무 알고 싶고 답답하고 그럴 겁니다. 그리고 아까 기억 안 났던 내용 요약서를 확인하게 되면 이걸 왜 기억 못했지 하면서 자책도 하실 거고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밋밋하게 요약서를 외우시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쉽게 외워져요. 왜냐? 이때부터는 해당 정보에 여러분의 감정이 개입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은 문제를 통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암기가 아니라 딱 여러분이 문제를 풀기 위한 역치까지만 암기를 하게 되거든요. 요약서를 보고 외우시면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기 때문에 암기의 역치도 올라가고 감정 개입도 없고 포인트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암기는 문제풀이, 그러니까 선지를 통해서 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 첫 번째로 내 암기가 완벽하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문제로 넘어가지 못하고, 두 번째로 문제를 틀리고 싶지 않다는 생각, 세 번째 문제를 봤을 때 안 풀리는 그 답답한 감정, 불안한 감정을 느끼기 싫으니까요. 여러분이 외워야 될 게 잔뜩 담긴 그 요약서 안은요, 안전합니다. 그곳에서는 여러분이 틀려서 상처받을 일도 없고 방금 본 게 기억이 안 나서 자책할 일도 없고 불안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는 여러분이 문제를 맞춰서 기쁠 일도 없고 내가 생각보다 많이 아는데 하면서 자신감이 생기실 일도 없어요.
그곳은 이 험난한 중개사 시험 공부 과정에서 여러분이 잠깐 쉴 수 있는 안전지대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도 누구보다 제 안전지대 바깥으로 나가는 걸 두려워했고 지금도 두려워하는 겁쟁인데요. 그래도 저는 언젠가부터 항상 두렵고 걱정이 많이 되더라도 제 안전지대 바깥으로 나가는 선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유튜브 찍는 것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그 안전지대 밖에는 무서운 거, 스트레스 받는 거, 걱정되는 것도 있으시겠지만 행복한 거, 즐거운 거,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성장도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소 무섭더라도 효과적인 암기를 위해서는 계속 요약서만 딸딸딸 보시는 것보다 안전지대 바깥으로 나가셔서 문제풀이와 선지를 보시는 게 훨씬 효과적일 거예요. 문제풀이를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두려움과 좌절감과 불안감 때문에 여러분이 오히려 더 빨리 외울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의 암기를 도와주는 친구입니다. 왜 학창시절에 시험 공부하다가 외운 거 확인해달라고 이거 나한테 질문해달라고 부탁했던 그런 착한 친구들 있잖아요. 문제를 그런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한결 마음이 편안하실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알려드릴 내용을 바탕으로 암기에 꽂힌 단과나 방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주동산이었습니다.